안녕하세요. 이윤재 부원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설계사들이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영업은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부딪히면 된다.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실제로 설계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도 무너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지켜보니까 보험 영업이라는 게 이제 개인의 의지만으로 버티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 속에서 무언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자동화 아니면 반강제로라도 좀 하게 되는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계사가 진짜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실적의 어떤 부진보다도 영업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업 방식의 시스템이 좀 부재한 경우가 그렇다라는 건데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일이 좀 힘들겠죠. 곧 우리 일은 실적과 이 급여가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일이 힘들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단순히 안 나왔냐 보다도 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달 사업 계획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영업 구조에 부재가 좀 생겨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절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면 당연히 그 설계사는 그날도 실적이 없는데 부진한 상태인데도 그 체계조차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날도 불안하게 출근을 좀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달은 지인으로 얼추 실적을 좀 해가지고 아니면 운 좋게 실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DB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초심자 행운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지인이 끝났을 때 아니면 내가 좀 초심자 행운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이 어떤 게 드러나냐면 그 설계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더더욱 드러나는 것은 이제 조직의 시스템적인 구조가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분들이 오시면 단순히 누구한테 영업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을 여러 개로 좀 나눕니다. 지인, DB 아니면 모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장을 나눴을 때 어떤 루틴으로 내가 영업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공략할 건지 그럼 시기적으로 점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 순환을 잡아가면서 그럼 계약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장을 또 어떻게 컨택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코칭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단순히 만나고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예전에나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통했던 방법이고 요즘에는 영업적인 시스템적인 구조가 좀 중요한 편입니다. 즉 그런 구조가 잘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업 활동에 있어서 실적의 부진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흔들릴 때, 즉 우리 일은 소득이 규칙적으로 공무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내 성과에 따라서 소득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무너지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입 설계사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떻게 운이 따라서 아니면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쌓아놔서 첫 달,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올 때 급여가 크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 일이 잘 맞나? 아니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렇게 하면 나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즉 단순히 영업활동에 대한 소득의 결과를 월로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분기 아니면 3개월 넘어서 6개월, 반기 아니면 연 단위로 그 사람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잘 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왜냐면 우리 일은 영업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바뀌기 때문인데 저도 언제는 꽤 높은 소득을 벌었다가
또 그 다음 달에는 한편으로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을 벌던 때가 또 굉장히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전달에 미리 예견한 건 아니었겠죠. 다음 달에 잘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견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 개인적으로 자산관리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 급여가 흔들릴 때 설계사는 특히나 그걸 월 단위, 당장 뭐 신용카드, 어떤 그런 카드 대금 이런 것들도 생활비로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세 번째는 환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설계사 입장에서 사실 환수 문제는 굉장히 좀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환수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알맹이가 되는 그 계약에 있어서 상담 품질에 대한 문제로 좀 직결되는 내용인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환수가 정말 무서워요. 내가 계약을 잘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계약을 잘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고객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까? 내 상담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도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에 그 다음 상담은 조금 더 초조해지고 아니면 또 계약을 해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내용들로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단순히 더군다나 앞으로 또 7년 분급이 시행되면 계약을 단순히 많이 받는 것보다 계약을 크게 받는 것보다 정확한 계약을 받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고객의 직업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지불 여력 아니면 이분의 어떤 고객님의 니즈, 집안 내력 이런 거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로 이분이 계약을 했을 때 뒤돌았을 때 후회하지 않고 꾸준하게 부담 없는 선에서 잘 유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환수가 단순히 돈이 깨지는 내 돈을 뱉어내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담 품질부터 시작해서 고객 관리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코칭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설계사들을 하나씩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당장은 계약이라는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어도 나도 오래 일을 하려면 특히나 요즘 금감원 분위기나 전체적인 내용이 유지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유지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척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설계사가 신입 때부터 단순히 계약을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을 컨설팅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유지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연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설계사가 입사를 한 후에 방치된다는 내용입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뭐 상담도 같이 나가주고 뭐 지원도 해주겠다, 교육도 해주겠다, 아니면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하는데 시험 봐서 위촉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땐 어떻게 보면 되게 방치되는 설계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실제로 일할 때 그런 경험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봤었고, 근데 이런 게 신입 설계사들한테는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객을 만나서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고객을 상담할 때 전문성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 고객분한테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게 정확한 내용인 건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이 설계사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신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갔을 때는 지식을 어필하기보다는요, 고객 니즈에 맞춰서 상담하면서 이 상담을 이끌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입 시절부터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과연 이 고객이랑 상담을 했을 때 계약을 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수준이 지금 고객이랑 상담을 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신입은 이제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즉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방치를 하는 게 문제가 정말 커지면서 악순환까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업계를 떠나는 설계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뿐만 아니라 설계사분들이 좀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구두 약속, 입사하기 전에, 이직하기 전에 이렇게 해줄게요 보다도 실질적인 알맹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고객 유지를 잘 할지, 아니면 시장 접근하는 걸 예를 들면 재무설계 시장도 있고 아니면 보장분석 시장도 있고 등등의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각 요소별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끊기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객 관리라던가 아니면 신규 풀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시스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유지율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요. 단기 생존, 당장 들이닥친 계약을 받는 게 아니라 단기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조직에서도 그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면서 신입 설계사 분들이나 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설계사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봐야 되는 기준은 그러면 내가 이 조직에서 당장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 전에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만두지 않게끔 해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몇 주 동안 교육을 해주는지, 동행 상담을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같이 나가서 선배와 후배 혹은 관리자와 이제 도입한, 이직한 이런 입사하신 신입분들과 상담을 나갔을 때 어떻게 수수료 체계가 되는지, 단순히 수수료를 많이 주세요 라기보다는요, 내가 그 조직에 몸담았을 때 여기서 나를 오랫동안 좀 일할 수 있는 설계사로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 스스로 되뇌어 보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은 저는 훌륭한 조직을 선택하신 거라고 응원할 것 같은데, 반면에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돈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장 단기적으로 혹은 정말 극소수 적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길게는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설계사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이 씀씀이도 커지다 보니까 빚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 네, 보험 설계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영업이 안 된다고, 부진하다고 멘탈이 흔들려서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조직에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계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모든 설계사들이 영업이 난 너무나 잘 맞는 체질이야 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몇 명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잘하시는 분들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오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조직의 시스템이 받쳐줬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관리자들이 어떤 또 도움을 줄 건지, 그리고 신입 설계사들이 특히나 경제적인 내용이나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습득해서 고객이랑 상담할 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요령들이 잘 갖춰져 있는, 잘 되어 있는 조직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 설계사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걸 후회하거나 아니면 알아보실 때 한 번 더 질문을 해가면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윤재 부원부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